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디젤차 요소수 관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죠. 원인과 피해, 오해와 진실, 그리고 장기적인 해결책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게 해결책을 희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걸 성공하게 되면 한국의 위상뿐 아니라 우리 자동차 제조사의 명성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내놓은 디젤차 요소수 관련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내놓은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디젤차 요소수 대란이 아직까지도 난리입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놓고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직 화물차 기사님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요소수 사태의 원인과 피해 관련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와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될 경우 화물차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드렸죠. 화물차는 모든 물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물차가 운행을 못할 경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면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진 제품의 공급이 끊길 뿐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 재료의 공급마저 끊기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랑 더불어서 소방차, 구급차,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차까지 운행을 멈추고 버스 운행도 멈추게 되면서 대란이 마비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인 해결책은 우선 사재기를 멈추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요소수의 국산화,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개발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소수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현대차가 이번에 돌파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왜 지난 9월에 현대차가 수소에너지 대중화를 선언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소에너지를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겠다는 거였는데요. 그중 모든 상용차를 수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시점을 앞당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디젤 상용차의 퇴출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디젤 상용차 퇴출이 말은 쉽죠. 디젤 트럭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트럭은 아직 완전치 못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디젤 차만큼의 토크와 효율성을 전기 트럭이 대체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나마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소 트럭이었는데 이건 너무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현대차가 지난 9월에 이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상용차를 수소화하겠다고 밝힌 목표가 202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한 겁니다. 2025년이면 올해도 다 갔으니까 지금부터 4년 정도 남은 거죠. 이 목표가 앞당겨진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요소수 사태라고 합니다. 화물차나 트레일러 같은 상용차 대부분이 디젤 엔진을 쓰고, 이것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졌잖아요. 현대차가 이걸 보고 디젤 화물차를 대체할 수소 상용차 생산을 앞당겨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수소차는 사실 충전소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죠. 전기차처럼 연료 보충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연비도 내연 기관차만큼 나오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수소 상용차가 많아진다는 건 디젤 상용차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요소수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요소수 해외 의존도, 그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대란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요소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아예 디젤차에 요소수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계획대로 상용차가 모두 수소차로 바뀐다면 적어도 물류 쪽만큼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말하고는 체감되는 게 다르실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면 변화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이걸 좀 더 체감하기 쉽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현대차가 움직이면 좋은 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으로의 적용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분명 2025년이 목표라는 거지 그게 말처럼 쉽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보죠. 1톤 트럭 있잖아요. 이것도 평생 디젤차만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포터 EV랑 봉고 EV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도로에서 전기 트럭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 승용차도 생각해볼까요? 테슬라만 있을 때는 전기차가 정말 먼 나라 얘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오닉5랑 EV6가 본격적으로 출시된 이후부터 도로에서 정말 많은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니까 국가적 혜택과 인프라 구축이 빨라지고 현대차 그룹 전기차 수요가 많아짐과 동시에 테슬라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면 차량의 공급뿐 아니라 주변 인프라의 구축도 훨씬 빨라지고 정책의 방향도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게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말로만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와 관련 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이 공개된 이후에 정부랑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수소 트럭을 이용해서 물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도 단순히 보여주기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쿠팡 로지스틱스가 액시언트 수소 트럭을 구매하고 2년 동안 시범 운행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행 관련 데이터가 쌓일 거고 개선할 점도 쌓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전에 개선점들을 미리 해결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로 빨리 이어질 수 있게 되니까 사회적 변화도 더욱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국가적 혜택과 기업의 명성이죠. 우리나라 전기차 공급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국가적 혜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죠. 우선 현대차가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키면 수소차 관련 보조금과 혜택도 국가적 차원에서 손을 볼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인프라 구축도 당장 숫자 걱정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의 활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숫자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차이가 좀 있죠.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유소랑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충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휴게소보다는 주거 공간에 설치되는 게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죠. 넥소 기준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내연기관차가 주유하는 시간이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굳이 충전소를 주거 공간에 설치하지 않아도 주유소처럼 생활 밀집 지역에 몇 군데 그리고 휴게소 같은 곳에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전기차는 테슬라 이후로 현대차,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거의 모든 제조사가 뛰어든 상태입니다. 선구자의 자리를 잡는 단계가 지났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거죠. 수소차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차를 만들고 출시까지 한 브랜드는 현대차랑 토요타가 전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현대차가 개발을 본격화하고 국가적 지원까지 제대로 이어지면 충분히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오버하는 느낌이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이자 기준이 된 것처럼 수소차 시장에선 현대차가 선구자이자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 계획을 꽤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사실 상용차의 수소화는 현대차가 발표한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계획의 초기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출시된 차들 있잖아요. 이 차들에 수소 파워 트레인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차를 만들겠다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이죠. 그리고 수소 파워 트레인은 상용차와 대중교통에 먼저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현대차 발표 내용 중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수소 파워 트레인도 크기가 큰 편이라 우선 전지 시스템의 크기를 줄일 거라고 합니다. 동시에 가격을 낮추고 출력과 내구성을 높여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23년에 출시할 3세대 시스템을 발표 당시에 공개했는데요. 3세대 시스템은 현행 넥소에 적용되고 있는 2세대 시스템에 비해 부피가 30% 줄었고 출력도 다양해서 자동차, 선박, 기차, 건물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 쪽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사회적인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40년까지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일본은 2050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소시장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2035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10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미국은 2035년까지 수소버스 17,000대를 도입하겠다는 대중교통 전동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수소차를 출시한 브랜드가 현대차랑 토요타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수소와 관련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수소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좋은 상태입니다. 기업 혼자 우리가 이거 만들 거예요 이렇게 뜬구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수소차 관련 운영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적 지원을 받기가 좋아지고 소비 촉진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앞에 있는 게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거죠. 지금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충전소 부족이잖아요. 이건 다행히 전기차랑 다르게 주유소 개념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라 기업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충전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충전 시간이 5분인 건 맞는데 사전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5분 충전 이후에 수소 탱크 압력을 높여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1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유소처럼 연속으로 차를 충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비용 문제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랑 충전기 하나당 들어가는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도 충전소 설치 목표를 100곳에서 72기로 낮췄을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실효성 있는 계획과 실행력이 요구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업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 기업의 공급,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소비, 이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당장 앞에 놓인 요소수 사태 해결과 더불어서 기술 선도까지 이어가려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기회라는 건 분명한 상황이라서 현대차 그룹의 계획이 순탄하게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의 수소차 계획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